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양대 흐름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죠.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반대를 제기했던 하원을 통과했고, 이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적었던 이 상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도 우세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시원한 상승불을 켜리지 못했던 건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전일 미증시로부터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또 필요한 시장 전략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박영근 대표님과 소통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보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0601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라든지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6월의) 첫 시작은 천사구조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오늘 이 지수가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수급도 엇갈리고 있고, 또 오늘 시장 살펴보면 또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조금 아쉬웠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아 증시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을 만들어주는 포지션들이 연출된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스닥은 물론 상승 마감이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분위기는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최근에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분위기는 사실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이 다소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을 뒷받침해주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한번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면서 일단은 코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죠. 자, 분명히 우리는 시장의 분위기가 눌린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뒤에 6월달 그리고 하반기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현재 시점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 5월달과 최근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가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일단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연출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러한 수급의 연속성은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결국에 그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 주면서 다른 섹터의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의 분위기는 분명히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분할 매매, 분산 투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제약바이오가 시작이 되는 포지션들이 지금부터 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될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상황,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인 내용들은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는 아쉬웠던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빨간불 보여줬고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점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눌렸다라고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비춰줄 수 있었던 요인들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역시나 외인들.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눌린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매도입니다. 오늘 외인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지만은 사실 오늘 코스피의 외인들의 움직임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모습을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오늘의 전반적인 개인들과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을 만들어낸 상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개인들은 종일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들이 매도세를 보였는데 외인들은 큰 움직임 없이 거의 종일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보합권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지수는 장 초반에 눌렸다가 반등하는 포지션들의 움직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결과물이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움직였다라면 사실 우리가 조금 걱정할 만한 포지션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외인들이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시점에서 오늘 전체적인 수급의 움직임을 만들었던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외인들이 쉬어가는 빈자리를 어디에서? 코스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코스닥의 매수세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최근 4월달과 5월달을 한번 뒤돌아본다라면은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있는 것들을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물론 2차 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2차 전지가 1번이었다면 2번이 제약바이오, 3번이 게임, 4번이 엔터미디어, 5번이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 그리고 NFT, 인공지능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섹터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섹터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미디어 이 섹터들 지속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아시겠지만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엔터 쪽의 세급이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줬습니다. 안타깝게 빈자리가 만들어졌지만 2차 전지 반도체가 쉬어갔지만 그 빈자리를 메꾸는 섹터들 어김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쉬어갔으면 그냥 하나같이 투심이 위축이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과는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올라가지 않은 섹터들 다시 지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아시는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하원 의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겠지만은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정치적인 셈법. 소위 말해서 여당이 더 표를 가져갈 것이냐, 야당이 표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고 서로 으르렁대는 싸움일 뿐이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결국엔 피해자가 됐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 부분들 재료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섹터들 중에서 올라가지 않은 오늘 떨어졌던 섹터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지켜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당장 오늘만 우리가 주식을 할 게 아니라고 매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6월달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상저하고라고 이미 이 전 시점부터 계속해서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변수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금리. 현재로서는 6월달 FOMC에 대한 금리는 동결이 될 거라고 지금 현재 많이들 예상합니다. 거진 70%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는 동결할 수 있지만 이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발목을 붙잡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정점론이에요.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져 봤자 결국엔 많아야 1회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연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초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처음 시작이 될 것이냐 이것을 논할 것이다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실적, 물론 약화됐던 만큼 빠르게 회복되진 않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떨어진다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만들어 가신 분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해도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섹터들,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게임 엔터미디어,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필두로 한 AI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섹터들 사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시점에서 올 초부터 꾸준히 얘기를 드렸던 섹터예요. 왜 이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이 섹터들이 작년, 재작년을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들이 움직여야 반드시 시장이 회복이 된다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섹터들이 움직여줘야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 종목군들을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종목이 있고 많은 섹터가 있고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섹터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차피 공략을 할 거라면은 1원이라도 싸게 그래서 저희가 매번 히든 종목군들 어떠한 종목군들 드립니까? 눌린 종목군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 본격적인 상승 랠리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종목군들 지금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략해 보신다면은 지금을 우리는 만족을 시키는 게 아니라 6월이 끝나고 7월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뭐 해드립니까? 야간 교육에서 지금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히든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어저께도 당연히 제가 야간 교육 때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기적인 급등세 형성해 주었던 종목군들 어김없이 만들어졌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러한 종목군들 충분히 시장 좋아질 거라고 믿고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이러한 종목군들이 뭔지를 모르시겠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끝까지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지켜보시고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저희가 어디에서 저희 교육방에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군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결국엔 여러분들도 주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정을 못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거고 힘들어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공략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잠시 뒤에도 저희가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물론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자리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방송 끝나고도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히든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어떤 종목, 검색기 종목군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입장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러 우리 김현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시장에서 신기하게도 대표님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2차 전지, AI 반도체, 게임 엔터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섹터 내에서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도 해보시고요. 시장 공부도 장중에 소통하시면서 이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601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 시장은 양대 시장의 흐름을 함께하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죠.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대표님의 히든 종목이라든지 검색기 종목들은 또 어떤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는지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콤, 라이다 레이저 센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 상승률은 174% 넘어서고 있고요. 이 루닛은 시총 1조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의료 AI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59% 넘는 누적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AI 슈퍼컴퓨터 공개 이후에 C랩이 영향을 받으면서 시세를 받는 모습이었죠. 53%대의 누적 상승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AI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에 레이저셀이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39%대의 누적 상승률 자랑하고 있고요. 레몽레인이 흑자 전환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죠. 33%대의 상승률. 또 한주 라이트 메탈도 수익성 향상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30%대의 누적 상승률 현재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은 오늘장 5% 이상의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의료 AI 관련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 무려 17%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 16%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고요. 레몽레인 긍정적인 전망에 힘 받으면서 8%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SAMG 엔터가 상장 이후에 첫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7% 넘는 오름세를 장중에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 가운데 오늘장 5% 이상의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두올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이 보였죠. 상한가 직행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수성 셀바시온이 24%대, 이수화학도 24%대 큰 폭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16% 넘는 상승 보였고요. 삼화전기까지도 10%대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고 대표님과 함께 이 종목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들도 배워보실 수 있고요. 검색기 종목까지도 함께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601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히든 종목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폭의 시세를 보일 줄 몰랐습니다. 특히나 최근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만 쳐다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종목 보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강한 시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자,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슨 얘기하죠?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안 올라간 거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여전히 개별주 위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시장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상승 랠리가 펼쳐지면 전체적인 섹터가 한꺼번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추세가 꺾이면서 눌렸던 포지션이 지금 현재는 다시 우상향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시장이 소위 말해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보는 투자자는 사실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을 대응을 해서 뭐를 해야 돼요? 안 올라간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떨어진 히든 종목군들
꼭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낙폭 과대 종목군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2차 전지 보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보셔야 됩니다. 게임, 엔터, 미디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보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 드려요.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다 올라가면은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지만 그게 아니면은 여전히 이 섹터들이 순환매를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항상 얘기 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한번 변동성을 보이면 크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제약바이오는 5월달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6월달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미리 공략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딱 6월 첫 거래일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하게도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어요. 그동안 상승을 보였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쉬어가는 그 빈자리를 누가? 제약바이오가 메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공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제약바이오 매집의 적기입니다. 5월 달부터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최근에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금 이야기를 드렸던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섹터들이 뭐였습니까? 제약바이오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주들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요. 아직 다 올라가는 섹터는 현재로서는 시장의 수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뭐가 된다고요? 순환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야간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꼭 보셔야 됩니다.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군들 저희 5월달 기준의 히든 종목입니다. 사실 이건 의미 없어요, 이제는. 왜? 6월 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되는 건 뭐냐? 여기에서 눌려 있는 종목군들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매집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 바라본다면 잠시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루닛,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몽, 레인 말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폭 보인 종목군들 없습니다. 왜? 다 비슷한 섹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얘기를 드렸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눌리니까 같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올라간 종목군들 사실 오늘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올라가기 전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종목군들 중에서 다시 떨어진 종목군들 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상승했던 종목군들 보면은 이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루닛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점을 기록해 줬지만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 섹터들 보셨으면은 어떠한 섹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분명 얘기를 드렸죠.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지 않은 게 사실 게임하고 뭐가 있어요? 엔터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군들보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 제약, 게임, 엔터 섹터들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다고요. 그러면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필두로 스튜디오 산타, 레몽레인, SAMG부터 지아 이노베이션까지 다 어떤 섹터예요? 지금 보시는 제약 섹터, 엔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섹터라고요. 이 종목군들 오늘 올라오기 이전에 어떻게 됐었을까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지받고 이제 올라오기 초입을 만들어냈다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지지받으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어김없이 재차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 있으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매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놓고 떨어지고 지지를 받는 시점에서 뭐를 하시면 됩니까? 그때 매집하시면 됩니다. 혹은 떨어지는 포지션이 연출되기 때문에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하루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어김없이 나온다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공략했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주들이 위축이 됐지만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 반도체 올라갈 때 대응하셔서 그 종목군들로 이러한 종목군들 매집하셨다면 오늘 이 결과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다 올라갔는데 아직 안 올라간 게 뭐죠?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단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 6월부터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다고요. 물론 만족할 만큼 우리가 원하는 기대감을 그려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올라오고 있다는 걸 충분히 우리는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가 이제는 다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조금씩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한번 같이 꾸며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시장 어때요? 녹록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도 같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립니까? 검색기. 저희의 히든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검색기도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검색기에서 상한가 종목군들 포착이 됐습니다. 얘기 드릴 수 있잖아요. 5월 달에 무려 35개라는 어마어마한 상한가 종목군들 저희 검색기에 나왔다고요. 여러분들도 검색기가 됐든 저희 히든 종목이 됐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라고요. 어디에서? 저희 이 교육방에서.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희 교육방 들어오시면은 히든 종목이든 검색기 종목이든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종목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저희가 미리 이야기를 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같이 분석하고 같이 예측하고 같이 공부하자고요. 자,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얘기를 드린 종목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예요.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 드렸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공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최근에. 물론 그 전에 수익을 창출해내는 포지션들 얼마든지 있었고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자리에 한번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안타깝게 저점권 이탈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뭐 할 거예요? 다시 재공략할 겁니다. 왜? 복수해야죠. 자, 떨어져도 우리는 들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어김없이 하루 만에 27,000원짜리에서 3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게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공략하셔야죠. 함께 공략하셔야 된다고요. 이러한 종목군도 저희가 눌렸을 때부터 보시라고 얼만큼 얘기를 드렸습니까? 왜 떨어질 때 보셔야 되는지 얘기 드렸고 2차 전지주들, 반도체주 올라간 건 좋다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게 안 가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미 4월 달에 2차 전지주들 이미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재차 반등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수급 반도체로 붙었다가 반도체 쉬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걔네들이 2차 전지가 아니면 다른 섹터로 가겠죠. 그게 뭐라고요? 제약바이오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꾸준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급이 돌고 돌아요. 순환매처럼. 그래야 시장이 올라간다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남은 하반기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만들어 주겠죠.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이미 올라온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는 아직 못 올라온 상태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반등의 초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저희 교육방 통해서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야간 교육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직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곧 수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요. 오늘로서 뭔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오늘로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식을 해야 우리는 남들 안 볼 때 미리 선침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10%가 아니라 20%, 30%, 50% 먹고 싶죠? 누구나 다 원해요. 30%, 50% 수익 내는 걸. 자,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30%, 50% 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자리, 그 수급이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을 저는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요. 자, 저희 히든 종목군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희 눌렸을 때 공략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봅시다. 어차피 주식은 뭐예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하루 이틀로 물론 수익 창출해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원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떨어졌을 때 편안하게 잡아 놓으시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 보세요. 그러다가 수익 나면 그냥 챙겨 가시면서 우리의 목표 최고치까지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어차피 하반기 시장 좋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종목군들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낸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3%, 5% 물론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왜 3%, 5%에서 만족하냐라는 거예요. 10% 갈 수 있고 20% 갈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어느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그 결과물도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30%, 50% 먹기 힘들어요. 하지만 올라가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준비를 하면은 30%, 50%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는 이 종목이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4만 원대까지 간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충분히 갈 수 있다면 가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올라갔었던 이 종목, 자, 그러면 나 지금 카나리오 공략해야 돼요? 아니죠. 카나리오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눌리는 자리를 준비를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던 올라갔다가 눌린 종목군들을 다시 또 재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전히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뭐 하면 되고, 올라가주는 종목이 있으면 수익을 챙겨내면 되는 거고, 이 수익 낸 종목으로 뭐 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떨어진 종목군들 지금 또 공략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 종목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면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교육을 받으시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릴 히든 종목도 있지만 얘기를 드려봤자 두 개예요. 하지만 저희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장중 내내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 거라고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 돈 버시니까. 저 돈 벌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 못 하신다면 오셔서 같이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식으로 뭐 해드릴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히든 종목군들로 다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 중에서 분명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가 눌린 종목군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눌린 종목군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다시 또 우리가 재공략할 수 있는지, 어떠한 종목군들로 또 다시 우리는 6월달을 준비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희랑 같이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물론 단기적으로도 좋아요. 하지만 중장기로 바라보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 10번 내는 것보다 30% 한 번 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못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저희랑 함께 한다면 저희가 얘기 드리잖아요. 30%가 아니라 50%, 100%도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셔서 나도 그런 종목군들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면서 이제 6월 달에도 한번 우리 50%, 100% 만들어내는 종목군들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종목군들을 저희가 장중에 지속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저희가 만나는 시간은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시장에서 흐름을 이 교육방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 상승에 눌린 종목군들 2차, 3차 상승 기대해보고 싶다라면 같이 해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략 자리, 공략을
함께 저희 어디에서 교육방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입장하는 방법 확인해보러 우리 김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 저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들을 함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601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도 배워보시고 대응 전략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동사는 2004년에 설립된 반도체 기판 자동 광학 검사기, 자동 광학 수리기를 제작 판매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핸드폰 쓰시죠? 네, 용량이 어떻게 되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아니야. 아무렇게나 말씀해 보세요. 용량이 얼마나 돼서 핸드폰 살 때 정하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128기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래요? 알고 네. 계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비싸다고만 했지 그게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 용량 얘기할 때 기가 이야기 많이 하죠. 이렇게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기가로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월 24일 날 상장이 됐고요. 그날 68,000원짜리에서 88,000원까지 변동성을 보였다가 현재 눌리는 모습, 반등했다가 눌리는 모습이요. 사실 이 종목을 저희가 어저께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어제 단기적인 상승폭이 보여줬고 안타깝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자리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재공략을 한번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변동성은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여도 몇 %예요? 10%입니다. 10%.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저희 히든 종목은 3%, 5%로 만족을 하려고 공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10%, 20%, 30%, 50%, 100%까지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대적으로 지금 소위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올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서 적어도 최소한 전 고점, 현재 보이고 있는 이 88,000원짜리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소 20%입니다. 자, 20%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군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장중에는 이 종목군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지만 안타깝게 방송 중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얘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 교육방 입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빨리 입장하셔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다시 한번 입장하는 방법 우리 김현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는 벌써 이 정답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힌트를 들어도 종목명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후에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0601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장 초반과 진행이 될수록 이 흐름이 정말 정반대로 흘러갔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대표님의 히든 종목 그리고 검색기 종목들은 또 어떤 상승률을 보였는지 상승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히든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의료 AI 관련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루닛이 오늘장 17% 넘는 시세를 보였고요. 이 카나리아 바이오도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죠. 16%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산타 레몽레인도 각각 15%, 8%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SMG 엔터도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7%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5%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볼 텐데 두올 상한가 진입을 했죠. 그 밖에 수성 셀바시온이 24% 넘는 시세 보였고요. 이수화학 역시나 거래 재개 이후로 계속해서 시세 보이는데 오늘장에서도 24%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는 검색기가 포착했던 상한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종목들의 상승률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으면서 큰 시세를 보이는 종목들 나도 함께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0601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검색기가 오늘도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자,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의 무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군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변동성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 히든 종목군들은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을 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매매 방법을 선호하시는 투자자도 계시고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것도 만들어냈냐? 올라가는 종목군들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착하시면 공략하시라고 만들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도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올라가주는 종목군들도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 종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늘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서 이 히든 종목이든 이 검색기 종목이든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저희가 어디에서 저희 이 교육방에서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올이라는 종목도 있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 저희의 히든 종목이기도 했지만 검색기에도 나왔어요.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저희 히든 종목군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 어김없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꼭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포착됐는지 저희가 다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얼만큼 올라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두올 11%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자, 19% 올라갔고요. 이수화학 16%에서 24% 갔습니다. 8%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5%에서 16% 갔어요. 11%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만 합쳐도 몇 퍼센트예요? 38%예요. 38%. 즉 여러분들이 저희 검색기 시장 안 좋을 때 쓰시라고 만들어낸 검색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공략해 보셨다면은 단 3개 종목으로도 최대 38%라는 상승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검색기의 실질적인 팩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교육에 드리잖아요. 자, 검색기에 포착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단순하게 이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
혹은 저가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성된 시점에서 시가 저가가 어차피 만들어지니까 그 시점보다 떨어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 매집 가격에서 그냥 들고 가세요. 4,100원짜리 종목이 얼마까지? 4,800원까지 갔다고요. 20% 가까운 상승 보여줬다고요. 두올이라는 종목 이미 포착된 거 어디를 통해서? 검색기 통해서 확인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도 떴다고요. 31,300원 자리에. 자, 오늘 저점권 350원이죠. 자,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착한 시점에서 공략을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 드렸죠. 자, 여기까지 못 보시겠다. 그냥 기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자, 근데 기계적으로 혼자 못 하시겠다. 이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저희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뭐예요? 업그레이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에서 포착됐던 종목군들 다 어디에? 저희 업그레이드 방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성 셀바시온도 역시나 1,070원짜리에서 잡히고 1,150원까지 상승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또 같이 잡아드렸던 삼화전기. 자, 포착가 27,300원,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포착가 기준으로 얼마까지 갔습니까? 얘도 최고 29,400원까지 갔습니다. 29,400원. 당연히 우리 익절가 돌파하면서 뭐 했습니까?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한농화성도 마찬가지. 자,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떴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몇 분 만에 10분 만에 수익 창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저희의 히든 종목으로 그냥 편안하게 눌린 종목군들 공략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 검색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던지 아니면 저희 검색기 종목군들 여러분들 혼자 못 하시니까 그냥 저희 어디에 업그레이드 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하시던지 여러분들의 원하는 대로 따라 하셔 주세요.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방 체험하실 분들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체험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빨리 입장하십시오.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면 또 다음 주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습니까? 경험하셔야 되겠죠? 경험하는 방법, 저희 이 교육방 입장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입장하는 방법 우리 김연아 안소 통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검색기 종목들의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주는 업그레이드된 버전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0601번 입력하면 입장해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는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7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알루미늄 소재의 자동차 및 선박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현재 동사의 매출 현황은 자동차 부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오늘이면 이번 주 마지막 출연이시죠?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뭐 별로 듣고 싶진 않지만 네,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차트로 혹시나 이야기해 했는데 주세요. 역시나 했습니다. 진짜 기발하죠? 네. 자, 일단은 뭐 시간 얼마 없으니까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사골주입니다. 자, 사골주는 뭐예요? 수익이 난 종목군들 눌려서 다시 재공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3,000원짜리에서 얼마까지? 8,000원까지 갔고요. 현재 8,000원짜리에서 얼마까지?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5,000원, 6,000원에서 8,000원까지 간다. 몇 퍼센트? 30%, 40% 우리가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게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종목명은 방송 끝나면 저희가 이 교육방에다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다음 주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고 싶다.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방법 다시 우리 김연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만 이 종목명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0601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